어, 이번 시간에 건 이제 등비 수열인데요.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 쪽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원리합계 해가지고 적금 붙는 거 있죠? 적금 붙는 거가 이제 수령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적금 붙는 것보다 사실 한 단계 더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진영이가 건물 하나 살려고 그래요. 지난번 이제 세뱃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건물을 살려니까 조금 모자라. 모자라가지고요 10억 원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살려고 하는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렸어요. 그거 갖다가 매달 똑같이 갚아놔가지고 나가가지고 30년 동안 완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얼마씩 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일종의 할부금이 있죠. 그죠? 핸드폰 살 때 나오는 그래 할부금 같은 거 이제 할부금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목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갚아버릴래. 이럴 때 얼마를 갚으면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나 때는 있었거든요. 나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혹시 여러분 교과서라든지 이런데 할부금 내는 거 혹시 있으면은 그거는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비상교과서는 없을 것 같고 진영이 교과서는 모르겠다. 자, 먼저 볼게요. 등비수열은요 이런 거죠. 1, 2, 4, 8, 16, 32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숫자가 자꾸 곱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2가 곱해져 나가는 거죠. 1, 3, 9, 27, 81, 243, 729 이런 것처럼 뭐 3이 곱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자꾸 곱해져 나가는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곱해지는 숫자, 여기서 곱해지는 숫자, 여기서 곱해지는 숫자, 매번 곱해지는 숫자가 똑같은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됐어요? 자, 첫째 항을 A, 두 번째 항은 R이 곱해져가지고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여기서 이렇게 R. R, 요 공비를 갖다가요, 비율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비율. 그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항 대 두 번째 항 비율, 두 번째 항 대 세 번째 항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네. R. 뭐의 첫 글자인지 아니? 혹시? 뭐의 첫 글자예요? 몰라요? 뭐냐? R이 뭐의 첫 글자인지는 알아요? R, 레이션. 네, 레이션. 여기 첫 글자예요. 자, 그래서 A1은 이거, A2, A3, A4. 그래서 A에는 A5는 이렇게 돼요. A5는 AR 4제곱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항은요, A에다가 R을 N-1번 곱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5 곱하기 7의 9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첫째 항이 5다 돼 있으면 얘는 10번째 항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수열학에서는 등차 중앙이 있었다면, 자, A, B, C,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은, 자, A분의 B를 계산하나, B분의 C를 계산하나 똑같거든요? 혹은 A 대 B를 계산하나, B 대 C를 계산하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B의 제곱은 A 곱하기 C. 됐나요? 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비 중앙. 이라고 봅니다. 숫자 3개가 달랑 나올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공식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리합계
여기 그냥 저금해서 돈 담는 것만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가 문제 나왔을 때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부터인가요? 한참 나오네. 자, 등비 세워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A에는 5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예요. 좀 크게 쓰자. 첫째 항은 얼마고 공비는 얼마냐? 라고 하면, 봐봐요. 여기 3 곱하기 2의 n-1제곱.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어이구,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예요 하고 밑에 있는 거 딱 읽어주면 되는데, 공비가 2예요 하면 안 돼요. 공비 2 아니에요, 이거. 써보세요. 첫째 항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은 얼마? 1 집어넣으면,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네,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10. 2분의 5가 첫 번째 항이고요. A2는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얼마만큼 더 곱해진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됐어요? 공비가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뭐 2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항 갖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근데 공비 2야 이러지 마시고요. 두 번째 겁니다. 자, 일반항은 구하래요. 첫 항이 4고요. 공비는 얼마인가요?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래서 첫 항이 4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다. 아이고. 공비는 2분의 1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지. 물론 이걸 갖다가 4를 갖다가 2의 제곱, 얘를 갖다가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도 나쁘지는 않으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얘들아 1도 넣어보고요. 2도 넣어보고요. 열 번째 항을 구해봐라. 4항. A4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R 세제곱 해준 거야. 얘가 24야. 그리고 A8은요. A에다가 R에 7제곱 해준 게 384야. 요 두 개. 등차 수열랍에서는요. A하고 D를 가지고 모든 항을 다 표현해줬잖아. A 더하기 몇 D.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A하고 R로 표현해주는데, 거기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면,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인데, 나눗셈을 많이 써줍니다. AR의 세제곱.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R의 4제곱. 요거, 얼마 됐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2로 또 나누자. 6. 2로 나누면은 96. 이제 좀 잘 되죠? 16. 네, 그래서 R의 4제곱이 16이다. 그래서 R은요, R의 4제곱이 16. 그리고 4제곱에서 16 나오는 숫자는 두 개 있죠? 2하고 마이너스. 네. 공비가 양수래요. R은 2입니다. 방정식 그냥 열심히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R은 2로구나. 공비가 얼마인데? A는 얼마인데? A 곱하기 8은 24. A는 3. N은 3 곱하기 2의 n-1이죠. A 10항은 3 곱하기 2의 거제곱. 3 곱하기 5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다 보면은 2의 10제곱까지는 많이 쓰게 돼. 그래서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의 10제곱 1024까지는 자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첫째 항이 2고요. A에는 1 곱하기 2의 n-1제곱.
얘가 n이 얼마일 때 2000보다 커지겠느냐. 물론 이게 숫자가 아주 커진다면은 이거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우셔야 돼요. 자,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이거 로그 부등식이에요. 아니, 지수부등식이에요. 맞죠? 지수분에 미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우리가 2000 정도면 그냥 막 하세요. 2, 4, 8, 16, 32, 64, 128, 216, 516, 1024, 2048, 4194, 2048, 4096, 8192, 16,384, 32,768, 쭉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 정도는 숫자는. 그래서 2의 10제곱이 1024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2의 11제곱이 204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n이 얼마면 되겠어요? 12면 되겠죠. 보셨나요? 진영아까지? 네. 내용을 딱 읽어보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패스. 문제를 보시면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은요. 이런 자질구레한 유형편에 나오는 설명들은요. 문제를 항상 그냥 다이렉트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자, 요렇게 해가지고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요. 마이너스 3, A, B, 23. 마이너스 3에다가요,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24가 돼요. R을 세 번 이렇게 곱하면 24가 됩니다. 아하,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숫자는 실수 중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요? 네,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야.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면 6,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곱하면 24. 그래서 공비가 음수면요. 음수 양수가 이제 교대로 나와요. 항상. 그렇겠지? 그런데요, 너희들이 그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학교 선생님들이야 내가 알까 모를까? 알죠. 어떻게 아는지 알아? 그냥 보이잖아요. 이게 R이 2거든요. 이게 R이 2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이 R이 세줄 진영아? 자, 그 여자친구 얼굴로 봐요. 네, 자, 그리고 보면 그냥 보인다고 하는 게 보면은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초점이 없어요. 네. 딴 생각을 한다고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 뭔가요? 대학이요?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 냉장고요? 냉장고 안에 피자 넣은 거 동생이 먹을까봐요? 아이 참. 진행인 동생이 있지. 그러면 냉장고 안에 피자는 없어. 그렇잖아요. 냉장고 안에 피자를 남겨놓다. 동생이 존재한다. 피자가 존재한다. 동생이 존재한다. 둘은 동시에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 너 이거. 잠깐. 공재. 위에나 동생이나 뭐 있니? 여기 있어요? 자. 뭔가 그냥 너도 그렇고 너냥도 그렇고 식탁 위에 뭔가 뭐 치킨이라든지 혹은 이제 피자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봐. 일단 먹고 봐. 아니면 네? 먹어요. 일단 먹고 보죠? 네, 맞아요. 일단 먹고 봐야 돼요. 제이, 너도 그렇지? 일단 먹고 봐요. 네? 자, 봅시다.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이 있는데, 등비수열이라는 이야기를 해줌과 동시에
모든 항을 A하고 R로 표현해주기 시작합니다. A1은 A, A3는 AR 제곱, A8은 A 곱하기 R의 7제곱. 얘가 343. 343 하면은 343 하면 얘도 소인수분해 해줄 필요가 있는데 343? 7 세제곱하기 300. 7의 세제곱이 343이야? 자, 하다 보면 세제곱한 숫자도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3의 세제곱이 27이고요. 4의 세제곱이 64고요. 그죠? 5의 세제곱이 125. 6의 세제곱이 216. 216. 8의 세제곱한 것부터 잘 안 나와요. 자, A의 세제곱, R의 9제곱이에요. X 세제곱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제곱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실수인 거는 X는 A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4를 구하래요. 구하라고 하는 것도 A하고 R로 표현해주면 이 새끼가 A4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A4는 7이 되겠고요. 얘 마찬가지죠. 뭐. A3 AR 제곱 AR의 4제곱이 60. 좋아. 얘는요 AR의 8제곱 또는 AR의 6제곱 4가 여기 있습니다. 이쁘게 잘 써줘야지. R의 6제곱 A 날아가고요. R의 6제곱 날려버리면은 R의 제곱은 4예요. 그래서 R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R의 제곱 단위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식을 이제 R의 제곱에 다 쓰면은 4A. 그래서 20A가 60. A는 얼마? 3이에요. 사탕은 3이고요. R의 제곱은 4예요. 2인치 마이너스인치 막 고민하지 마요. A11은 A에다가 R의 10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에 그냥 5제곱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024. 모든 것은 R과 A와 R로 통합니다. 다음에 이제 등비 중앙이에요. 자,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놈의 곱한 거하고 똑같다. 무슨 다 했어. 몇 점이야? 76점. 초등학생이 16점을 받으면 이거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너희들 초등학교 때는 항상 수학은 다 100점 맞는 거가 정상인 거로 알았죠? 그렇잖아. 100점 안 맞으면 9 이상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엄마들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수학 하면 당연히 100점 맞아야지. 그거 100점 안 맞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들 생각하기.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니? 90점 이상 맞으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좀 바뀌죠. 90점으로 좀 내려가요. 고등학교 오니까 어떻게 돼요? 80점으로 내려왔죠. 네. 그 다음에는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수학을 공부한다는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외계어로 생각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과연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말입니까? 일로. 네. 전부 다 외계어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저쪽에 이제 뭐 대학교 수학 특징은 좀 다를 건 있으니까요. 그냥 뭐 살펴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대학원책이고요. 그냥 기억이 있네요. 얘는
대학교 2학년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왜 이렇습니까? 그게 뭐 웃기게. 어? 한글이 하나 한글 하나 없다고요? 한글로 된 책을 안 써요. 한글로 된 책 안 써요. 한글로 된 책 안 써요. 그리고 이거 한 학기 되지 1년 저희 책이 아니에요. 저는 몇 개씩 돼요.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몇 번씩 이제 사주는 게 있어. 가. 100점 맞춰보는 숙제 아니면 잡아다가 그냥 낚시 바늘 끼워가지고 너 미끼로 낚시할 줄 알아. 낚시할 줄 알아. 상어를 낚아버릴 거야. 상어를 낚거나 아니면 상어. 잠깐만 저런 놈을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끼를 썼으면 좋겠는데 낚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악어? 악어. 악어는 물고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악어, 상어, 악어.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자꾸 더워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아열대 지방되고 열대 지방되면은 이거 한강에서 악어 사는 거, 악어나 하마 살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한강에 놀러 갔다 이제 악어가 막 쫓아오고 막 뛰다가 악어 쫓아오고 막 뛰고 재밌겠다. 무슨 얘기다 이거였나? 자연스럽다. 저는 때문에 그랬구나. 자, 아무튼 등비 주간이고요. 여러분 봐봐요.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 요렇게 놓는다 하는데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할 때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놓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놓는 게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계산량이 팍 많이 줄었잖아. 그치? 선생님 그러면요 얘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다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난 웬만한 건 다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놓는 거하고 이렇게 놓는 거하고 도움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계산량이 그냥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놓지 마시고 이렇게 푸세요. 네. 의심스러우면 해보세요. 내가 웬만한 건 내가 다 해봤으니까. 힘이 많아가지고.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 개의 숫자 나오면서 등비수열 하면 등비주강이에요.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놈의 곱과 똑같다. 뭐 이래. 뭐 공식이 여기냐고 묻고 있는 그런 문제네요. 이런 문제 안 나오죠? 여기의 숫자가 세 개의 숫자대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놈의 곱과 같다. 그냥 2차 방정식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풀어주는 건 더 쉽겠고요.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해라.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하는 거네요. 이걸 내가 풀어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죠? 네. 선생님, 이게 왜 이래요? 뭐가? 이 사이즈에서 코사인트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 뭘 그래.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놈의 곱과 똑같다. 얘 구하라네.
얘가 2분의 1이네. 얘는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탄젠트 세타요. 으악! 그러면 얘를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요 놈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탄젠트의 역수는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고요. 그래서 분모 통분해 주는 거가 기본이지. 1. 계산 따라오시겠어요? 뭐 때문에 1이 나온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 때문에. 그러니까 요 놈의 역수니까 얘는 2구나. 기억나십니까? 못 푼다면 왜 못 풀지? 나머지 정리 기억나시나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머지 정리.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요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땀쓰면 해야 나머지가 나오지. 그런데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여기 하필 1차식인 경우에는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 선생님 조리수 제법이야 이러지 말고 하지 말고 자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겠지.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됐으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죠? 알파 대입해 줬어요. 그래서 1차 식의 경우에는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직접 나눗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계값 구하는 문제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1, F1, F2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1, A 플러스 3, A 플러스 8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다시 듣고 보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렸지 내용은 다 기억나시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요. 1학년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근데 짜증나네. 이게 모기가 아이씨 발등을 물었어요. 이놈의 모기 자 피곤해봐. 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레벨업 시험지를 보면은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딱 나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따로 있지 않고 단원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한 번에 돼 있거든.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 x는 1 더하기 4 이렇게 안 써도 되지. x는 딱 가운데 있는가 2분의 5 요런 순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y제곱은 1 곱하기 4 y는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해라. 보통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왜 안 넘어갔어.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얘가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아주 느린 녀석들은 보면은
낮에 아무리 웃기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웃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반응이 많이 느려요. 자다가 낮에 그때는 안 웃겼는데 혹시 그런 일 없어? 자다가 자려고 하다가 발달하다가 갑자기 낮에 있었던 재미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빡 웃고 이제 또 자는 거. 그런 일 없나요? 좀 이렇게 딜레이가 이제 벌어지는. 웅진 없어? 진행 많을 것 같은데? 10은 A, B의 등차 중앙이고 10은 A, B의 등차 중앙이고 A 더하기 B는 20. 이런 게 더 많이 쓰이죠. 분수 꼴뱅이. 8은 A, B의 곱과 같다. 8의 제곱. 자, 그래서 A, B는 64. 더해서 20 곱해서 64의 두 개의 숫자는 얼마인지 알겠나요? 이거 많이 해봤잖아. 16하고 4죠. 네. 그래서 A는 16이고요. 4고요. B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 이거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도 푸는데, 네? 굳이 열심히 대입을 해보고 하실 필요가 없다. 등비수열의 활용. 자, 어느 세균의 개체수가요, 1시간마다 R배 증가해요. 자, 3시간 후에 800마리가 증가했대요. R의 값이 얼마입니까? 100마리가 있었어요. R배 증가한다. 그래서 100R이 되는 거고, R 또 곱해줘요. 100R 제곱이 되는 거. 또 이렇게 돼요. R 또 곱해줘요. 100R의 세제곱. 100마리가 800마리가 됐대요. 그 R은,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2네요. 1시간마다 2배씩. 와. 여러 개를 갖다가 넣고 배양하면 28X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5개의 세포로 분열하면 돼요. 되셨나요? 처음에 10개 세포로 10회 배양합니다. 자, 그러면은 A마리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막 하다가 A마리가 됐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5분의 1은 죽어버려요. 이놈의 얼마? 5분의 4만 일단 살아남고, 이놈이 어떻게 돼요? 몇 배가 돼요? 5배가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A마리였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배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4A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문자로 썼어, 내가. 10마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10마리면은 2마리는 죽어. 20%는 죽어. 8마리는 살아남고 걔가 5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8로 40. 4배 됐잖아요. 되셨나요? 이미 문자로 내가 일부러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4A 곱하기 5분의 4만 살아남아. 그리고 5 또 곱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오나? 여기다가 4 또 곱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배양할 때마다 4배씩 더 많아지더라. 되셨나요? 자, 10회 배양하게 되면 10이었고요. 10회 배양하게 되면 4가 그만큼 더 곱해지니까 4의 10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에다가 얼마? 4의 10제곱. 4의 10제곱이 얼마냐고요? 이 숫자 꽤 커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위에 20제곱 같은 거 써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인데요. 몇 번이지 이게? 8이면은 뭐 10분 쉬었다가 이거 끊었다가 할까요? 요거? 바로 해요?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등비수열 합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등차수열 합공식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생겼는데 등차수열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또 그 원리를 또 시험 문제에 내요.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등비수열도 그 원리를 묻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여기 사용했던 테크닉이 조금 약간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이 뒷부분에서 그 몇 급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영어로는 파워 시리즈. 파워는 차수란 뜻이에요. 수학에서. 여기 봅시다.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당당당당당당 AR의 n-2제곱, AR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항이 n개가 있어. 이 합을 SN이라고 할게. 등차수열 나라에서 등차수열 할 때는 이거 거꾸로 이렇게 썼거든. 그 다음에 더해줬거든. 근데 거꾸로 써가지고 더해준다고 해도 아니 뭐 첫째 항하고 얘 더한 거 요놈하고 얘 더한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쓸 수가 없고요. 여기서 약간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R을 곱해줄게요. 즉 R 곱하기 SN. R을 여기다 곱해주면 뭐가 돼요? 얘가 AR이 되죠. 옆으로 쓸게. 자, 얘는요. AR 제곱이 될 거야. 얘는요. AR 세제곱이 될 거야. R 곱하면서. 그래서 R에 대한 차수가 하나씩 높아지니까 한 칸씩 옆으로 썼어, 내가. 쭉 해가지고, 요 놈은요. AR의 n-1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요. AR의 n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무슨 식을 할 거냐면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셈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1-R SM은 A. 뺄셈 되니까 다 날아가. 첫 번째 있는 거 하나 남고요. 얘 하나 남아요. 마이너스 AR의 제곱. 어이씨, 뭐 이래. 자,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요, 1-R분의, 저기 A를 묶어주고요. 1-R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공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혹은, 분모분 제로가 마이너스 1씩 곱해가지고, R-1, A,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거 쓰는 게 좋고요. 밑에 쓰는 게 있고, R이 1보다 이제 큰 경우에는 밑에 거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마자, 선생님, 왜 그러는데, R이 1이면 어떡할 거예요? R이 1이면 공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R이 1이면, 못 구하나? R이 1이면 첫째 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 n번째 항도 A. A만 n개가 나와요. 그럼 뭘 고민을 해? n 곱하기 A로 하면 되죠. 당연히.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한 수학적인 테크닉이 하나 있어. 지금 여기 R 곱해가지고 하나씩 밀리는 거 있죠? 이거 뒤쪽에서 여러 가지 수열 이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걔는 시험 문제 출제가 거의 되고요. 거의 된다는 얘기는 한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난 시험 문제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가 역시 나한테도 나왔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봅시다. 이제 그래서 등비수열 합부하는 공식 이렇게 나왔어요. 표현이 첫 항이 6이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항에다가 2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A2는 2 곱하기 A1, A3는 2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어떤 항에다가 2 곱하면 그 다음 항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표현 딱 보자마자 아하! 요거 등비 수열 표현이라고 알아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표현입니다. 됐나요? 네. 그 방학 동안에 했었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어떤 수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표현 방법. 이걸 갖다가 정화식이라고 한다. 균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얘는 등비 수열이에요. 공비가 얼마? 2. 첫 항은 6.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항을 구하래요. 6개의 항 정도에 그냥 그 계산 빠른 학생들은 숫자 다 쓴 다음에 그냥 바로 해버려요. 자, 그런데 항, 자, R-1 항상 써놓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은 항의 개수입니다. 내가 이 얘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뭐 쓸모없는 거 하는 거 좋아하지만은 네, 특별히 얘기합니다. n은 항의 개수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문제 풀다가 틀려봐야지 또. n은 항의 개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 첫 항이 6개의 항의 합을 구하고요. 2 빼기 공비가 2니까 첫 항이 6. 2의 항의 개수 6개. 그래서 6 곱하기 분모는 1 되고요. 2 6제곱은 2, 4, 8, 16, 32, 64. 6 곱하기 64. 저 계산은 누구든지 하세요. 2항이 9고요. 5항이 243인 등비수열을 썼어요. 결국 이 공식은 등비수열 합공식은 첫 항하고 항의 개수 공비만 알면 얘기는 다 끝나는 거잖아. 여기서 AR이 9고 AR의 4제곱이 243 243은 3의 5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따로 셈해주면 되죠. 그러면 공비도 3, 첫 항도 3. 됐나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되죠. 5개의 합은 3, R-1. 첫 항 3의 몇 제곱? 5제곱 빼기 1. 2분의 얼마? 3 곱하기 242. 그래서 363으로 나오겠습니다. 참 쉬워요. 네. 얘는 뭐 이래?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해가지고 몇 항까지의 합이 1.9999보다 더 커진이에요. 1-R 분의 첫 항 1-R의 n제곱 합공식 이걸 쓸게요. 자, 이 공식을 쓰면은 1-2분의 1 분의 첫 항 1 1-2분의 1의 항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몇 항까지 n항까지 더했어요.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분모 2분의 1 되니까 2 곱하기 얘가 얼마? 2 빼기 얘가 1.9999
2 곱하기 2분의 1에 2항 해주면은 0.0001 되었죠? 00001이니? 아니지, 0001이죠. 됐어요? 얘 왼쪽에 쓰는 게 낫겠다. 그치? 2에 마이너스 n제곱 10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걸 계산하는데 양쪽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울게. 상용로그 씌운다고 해가지고 부동방이 바뀌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단 로그인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씌워주면 부동방향은 바뀝니다. 그때는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는 알겠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씌워주면은 더 큰 놈 들어가면 로그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n 곱하기 로그 2 0.3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간단한 1차 부등식이 되지. 자, 그러면은 13점 얼마, 이거 얼마예요? 13.33333 나가는 거죠, 이거? 그치? 아닌가? 10, 40 나누기 4하면 39, 13과 3분의 1. 그죠? 13, 여기까지 하면 14가 되고요. 14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15하면 커지겠네. 선생님, 왜 그러는데? 불편한데요? 뭐가 불편해? 갑자기 로그를 막 그냥 로그 부등식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예, 서로 막 이렇게 좀 엮이고 막 이래요. 특히 내신 쪽에서는 이렇게 엮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왜 등비수열보다 로그가 먼저 나왔는지 아시겠죠? 등비수열이 먼저 나왔으면은 이제 조금 난감했을 거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었어요.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의 합이 3이고요.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합이 15다.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A 더하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합공식을 안 써도 돼요. 물론 합공식을 써도 어떻게 돼요? 항의 개수가 나와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건 이용에 두 개 이용해가지고 A하고 R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풀기가 좀 나빠서 그렇지. 그 다음에 A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묶고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도 돼. 물론 이렇게 숫자가 좀 작으니까 내가 이런 장난질을 좀 치는데 이게 3이에요. 3 더하기 3r제곱이 15 3r제곱이 얼마? 12 r제곱이 4가 되겠네요. 됐어요? R은 2예요. R은 2. R이 2 나왔다. 3A가 3이니까 A는 2이고 첫째 항 1이고 R이 2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가 구하는 거는 또 쉽겠죠? 공식은 그냥 합구하는 공식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 그냥 하나 더 할래.
그럼 여기다가 네 번째 항까지 더한 데다가 어떻게 해줘요? AR에 4제곱, AR에 5제곱만 더하면 되잖아. 4항까지 더한 게 이거. 얘는 R에 4제곱으로 보면은 A 더하기 AR. 얘는요, 이 부분은 16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15에다가 48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별로 그렇게. 자, 물론 얘도 그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얘도 그렇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일일이 쓰면서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편할 때도 있어. 실제로 수능 문제로 가게 되면, 모의고사 문제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얘는요, R-1,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첫 번째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거는. 5항부터 구하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8항까지 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될 거잖아. 15잖아. 되셨나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이제? R-1인데, A 곱하기 R의 24제곱 빼기 1. 얘를 갖다가 구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나왔던 공식 중에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공식. 1학년 공식. 요거 있죠? 얘는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일부러 순서를 바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거야. 자, 여기에 바로 이 부분 숫자가 얼마야? 5야. 그래서 5 곱하기 그래서 R의 4제곱은 2예요. 여기가 됐죠? R의 4제곱은 2야. 얘는요, A, R의 8제곱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여기서 요거 얼마야? 15 곱하기 뭘 해주면 돼요? R의 16제곱. R의 4제곱이 얼마라고요? 2야. R의 16제곱은 R의 4제곱의 4제곱이고, 이건 R의 4제곱의 제곱이고요. 되셨나요? 됐어? 여기서 1학년 공식 중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끝나요? 1학년 게 필요하네. 1학년 책 다시 봐야지. 뭘 다시 봐. 자, 등차 수열 맨 끝에 여기서 이제 학공식 나오면 이렇게 1학년 문제로 많이 가보는 게 돼요. 실제로는. 여기 인수분해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얘 뭐야? 등차 수열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요 놈이었는데 또 나와? 뭐야? 이 공식은 선생님, 이 공식 최수종이에요? 갑자기 웬 최수종? 알지? 왜 최수종인지. 고려를 창건한 인물이 누구죠? 드라마상에서 최수종, 왕건역 최수종 나왔죠? 발해는요? 최수종. 고려를 구한 장군도 최수종. 그죠? 옛날에 애신 장보고, 그것도 최수종. 삼국의 뒤에다 그냥 최수종이야. 예. 최수종 없었으면 대한민국 과거로부터 역사 어떻게 됐을 뻔했어?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거.
자, 이렇게요. 얘는 뭐 또 나와. 선생님, 이 공식 최수종이에요? 아, 최수종이 아니, 최수종 공식이 아니고요. 자, 이 공식 등차 수열에서 나왔던 그 공식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이 공식은요, 이게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가리질 않습니다. 등차 수열일 때도 얘가 성립하는 거고요. 등비 수열일 때도 얘가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니, 등비 수열은 뭐, 합을 구하려면 항을 저보다 곱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A1은 S1으로 구하고요. 이 공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데, 단. S0가 0이 나오면은, 여기서 구한 A1하고 여기서 구한 A1이 같은 거니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0가 0이면은 첫째 항부터 규칙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올 거야.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좀 이따 볼 거야. 그런데 S0가 0이 아니면 첫째 항 있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되고, 혹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되고, 첫째 항은 뭔데요? 얘는 예외.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특히 초등학교 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은, 어린이 무슨 프로에 보면은, 항상 뚱뚱하면은, 바보로 나와요. 난 바보가 아닌데. 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1개 반이고, 한 반에 90명씩.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거나 하잖아요. 물론 같은 반에서 오는 애들도 있죠. 전학년. 근데, 그렇지 않고면 나도 의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게 안 생겼나 봐. 애들이 막 의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가 아닌데. 왜 애들은 나를 바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뭔가 좀 무시당하다 이런 기분 들 때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난 바보가 아니야. 근데 이 초등학생은, 지금 없는 초등학생은 날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매번 숙제는 안 해와. 이 새끼를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다음 주에 그냥 낚싯바늘을 끼워가지고 그냥 물고기 미끼로 써버릴까? 이걸 그냥. 아우. 내가 안 무섭나? 안 무섭게 생겼나? 은준이 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쟤, 나 무서워, 안 무서워? 반반? 무서워? 진이 나 무서워,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문제! 무서워가지고 울고 있어. 아이, 자식 참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네. 무를 왜 나와? 자, 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A10을 구해봐라. A10은 당연히 S10에서 S9를 빼면 돼요. 왜 그래? S10이라는 것이 A1, A2, A3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A10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S9라고 하는 것은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A9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빼주면 얘가 하나 더 끝에 거 하나만 얼른 남겠죠. 그래서 S10 얼마야? 3의 10제곱 빼기 더하기 2에서요. 3의 9제곱 빼기 더하기 2 해주면, 자, 3의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자, 3 곱하기 3의 9제곱으로 와가지고 이건 1 곱하기 3의 9제곱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의 9제곱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계산하는데, 선생님, 얘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봅시다. 91번. 오, 주기로 문제 되겠다. 자, A1은, S1은 2다. 넣으면 돼. AN을 구할 때. 여기서 AN 구할 때. 자, S0가 지금
3의 0제곱 빼기 1. 0 나오니까 첫째 항 따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AN을 어떻게 구하나 봅시다. SN에서 SN-1 빼주는데 어떻게 된다? 3의 N제곱 빼기 1 빼기 3의 N-1. 얘는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 되는데 얘는 3 곱하기 3의 N-1제곱 빼기 1 곱하기 3의 N-1제곱 해서 3에서 1 빼주면 돼요.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됐나요? 때로는 재수없는 놈들이요 이런 식의 짓들도 합니다. 이런 짓도 돼요. 근데 공비가 3인 건 맞는데 첫 항이 3분의 2 이런 건 아니에요. 1 넣어봐야 돼요. 이런 것도요. 알겠습니까? 꼭 1 넣어보세요. 자, 요렇게 얘는 기본 공식이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A1은 따로 구해주세요. S1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바로 절동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첫 항이 2고요. 공비가 3인 놈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A1, 3. A3는요? 첫 항이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등비 수열인 거 맞아요. 근데 공비가 3의 제곱이야. 9야, 9. 됐죠? 그래서 9 마이너스 1. 네. 첫 항이 얼마야? 2. 항의 개수. R의 N제곱. 세제곱. 아이고. 빼기 1. 이렇게 해서 8분의 2 약분되고요. 9의 세제곱 빼기 1. 네, 요거 나오네요. 되셨나요? 이거 좀 볼게요. 이거 한바탕 바꿔줘야 돼요. 로우 이용해서 SN 플러스 1은 10의 2n제 SN은 10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여기서 SN이 나올 때 몇의 누구의 N제곱 이런 꼴로 나오고 등비, 공비 일반항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 요 R 여기 R은 좀 쉽게 보여요. 공비가 얼마지는 공비가 100이 돼요. 그래서 S1이 A1인데 얘는 얼마예요? 1 대입하면은 99가 첫 항이에요. 99 첫 항. 그 다음에 AN은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S0가 0이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첫 번째 항.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자, 되셨나요? 계산 너무 친절하게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합의 활용, 증가율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원 내부에요. 환 공포증 있으면 조금 좀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빨리, 내가 환 공포증이 있나 보다, 야, 이거. 간지러워. 예. 어이씨. 하나 더 남았어. 이런 거 보면 막 간지럽고 이런 거 있지. 그지? 자. 한 번 실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거에다가 4개가 더 들어가요. 1 더하기 4. 그 다음에는요, 1 더하기 4에다가 어떻게 돼요? 4의 제곱만큼이 더 증가했죠. 큰 원, 작은 원 다 쓰는 거야. 다 세는 거예요. 그 다음 항은요.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또 어떻게 돼요? 4개씩 다 있어요. 긁지 마. 보기만 해도 막 뻘겋게 쏟아오는 사람도 있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몇 번 실시해요? 10번 실시해요. 10번 실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40점 되겠죠? 자, 조심 이제. 원의 개수 4-1, R-1분의 첫째 항이 1, 4의 몇 제곱? 10제곱. R의 n제곱, n은 뭐라고요? n이 뭐라고요? N이 n은 뭐라고요? 유명한 항의 개수 몇 개야? 이런 식으로 해서 틀려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더 다른 데서 다 나와. 자, 아무 생각 없이 30. 이러면 안 돼? 맞지? 오늘만 용서해 주는 거야. 자, 3분의 4의 11제곱 빼기 1, 4의 11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n이에요. 그래서 3에는 4의 11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번에는 원리 합계 이야기인데요. 이 공식 외워도 좀 별 의미가 없게 만들도록 이거 표 만들어라,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라,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대원 망고에서 시험 문제 냈을 때. 그래서선 주니까 이거 뭐, 네. 문제 바로 볼게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예금, 적금,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좀 용어를 어려워하고, 물론 여기서 무슨 뭐 판매수 조건부 채권 이런 게 나오니? 채권 가격 계산하는 게 나옵니까?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필요합니다. 채권 가격 계산하는 게 이제 여기 수야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건 이제 좀 졸릴 때 얘기해 줄게요. 그쪽은. 자, 그쪽에 직접 있었으니까. 직접 있었잖아. 펀드매니저하고 해석할 때 직접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것들, 생각보다 금융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해요. 네,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금융 쪽 생각보다 많이 취약합니다. 이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고 치기 쉬워요. 생각보다. 자, 월 초에 50만 원을 복리로 예금한다니, 그냥 예금이라고 하면 1년마다 복리로 예금했을 때. 자, 어떤 해예요? 50만 원을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50만 원 그냥 A라고 쓸게. 숫자 쓰는 것보다 문자가 좋아. A1을 딱 적음했어요. 두두두두두둥. 자, 어떻게 돼요? 12개월 후에 1개월 지났어, 2개월 지났어, 1월 1일 날 넣는 거거든. 3개월 지났어. 막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12개월이 딱 지났어요. 이 마지막 날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월 이율 1.5%? 월 이율이 1.5%? 무슨 사채냐? 네? 지금 법정 한도보다 지금 높게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법정 한도만큼 받는 것 같은데 거의 4천자 수준입니다. 이거 지금. 네. 누가 이렇게 준다면 사기예요. 안 줘요, 누가. 누가 이렇게 빌려준다면 모를까? 빌려준다면 모를까? 이렇게 빌려가려면 모를까? 이렇게
예금 준다 이건 사기입니다. 자, 아무튼 한 달마다 1.5%씩 이자가 붙는데 자 어떻게 붙는지 볼게요. 한 달 뒤에 얼마가 될까요? A1 곱하기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1.015를 곱해줘야 됩니다. 1%니까 0.01로 곱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자만, 그죠? 이자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돈이 원금에다가 어떻게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될 거잖아. 한 달 뒤에 1.5% 이자가 붙었으니까 얼마가 찍혀있겠어? 100만 원 있었으면 얼마가 찍혀있겠어요? 이자가 100만 원이면 1.5%니까 15,000원이요. 통장에 15,000원만 있어? 100만 원은 어디 가고? 100만 원은 어디 가고? 원금 100만 원은 어디 가고? 이자만 생각을 해요. 100만 원 원금 그대로 있어요. 됐어요? 100만 원 원금 그대로 있다고. 100만 원 원금 그대로 있고 거기 이자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101만 5천 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봉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은행에서는요. 이거 돈 이거 바로 찾아가지 않고 은행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돼요? 101만 5천 원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새로운 원금에 구실을 해가지고 이 다음 달에는 여기에다가 1.01호를 갖다가 한 번 더 곱해가지고 한 값이 바로 원리금 합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얘도는 이만큼이 되는 거야. 계속 그 전 단계에 비해 가지고 1.01호가 곱해진 값이 내 돈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12달이니까 몇 번 이자가 붙어? 12번 이자가 붙어. 이거는 12제곱만큼의 이만큼의 돈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2월 1일 날 A1을 또 넣어요. 또 저금할래. 나 또 저금할래. 그냥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야 하면서 저금할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 경제학 같은 거 혹시 선택한 학생 있냐, 혹시? 혹시 학교에서 경제 수학, 이런 거. 어제 이제 그 이준석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이제 그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사실은. 네? 자, 아무튼 봅시다. 여기서 A1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는 A 곱하기 1.01호가 되고요. 쭉 해가지고 2월 1일날 집어넣었으니까 마지막 달에 얼마가 되겠어요?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11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이자가 11번 붙겠죠. A 곱하기 1.015에 11제곱. A1을 또 넣었어. 또 넣었어. 계속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12월 1일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015에 이자 한 번 붙죠. 그 전에 11월 달에 넣었던 돈은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이나 몇 개의 금액이 있어요? 12개의 금액이 있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요 12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몽땅 찾아주는 거죠,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있던 돈은 어떻게 돼요? 이자가 많이 붙어서 굉장히 막 큰 돈이 돼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달에 넣는 돈은 나 왜 이자 한 번밖에 안 붙였죠, 이 돈은? 아니, 한 달밖에 안 맡겼잖아. 여튼 맡긴 이자 달려면 이게 도둑놈이지. 됐나요? 자, 그래서 첫 항이 되고 공비는 0.01호예요. 그래서 공비는 1.01호, 1.015 빼기 1. 첫 항이 A 곱하기 1.015 첫 항이고요. 1.015의 몇 제곱?
항의 개수 몇 제곱? 14. 12. 항의 개수라고 했잖아. 여기 문제부터 있잖아. 아, 12. 예, 항의 개수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서 그래. 여기서 월 말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맨 마지막 때는 돈 넣자마자 찾는 거야. 그런 경우도 나와요. 문제 풀다가 좀 나올 겁니다. 1. 자, 그래서 얘는 1.015에 12제곱을 1.16에 쓴다고요. 0.015 분의 50만 한글로 쓰세요. 1.015 곱하기 얼마? 여기서 빼주니까 0.2 100 곱하기 1000 곱하기예요. 15분의 50 하고 요거 두 개 곱하자. 10만 있어요. 곱하기 1015. 숫자 15로 바로 안 나오시나? 5로 나누면 3. 5로 나누면 2, 0, 3. 5로 나누면 3으로 더 이상 안 나누시나요? 네. 3분의 이거 뭐야? 얼마 이거? 203 곱하기 10만원? 203 곱하기 10만원 얼마야? 203 곱하기 10만원 2030만원? 2030만원 2030만원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숫자가 왜 이래? 기분 나빠. 10년은 원리학기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뒤쪽에 뭐 녹화는 안 하고 그냥 조금 학식적인 얘기를 좀 해줄게요.